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오늘은 지역에 계세요. 그래서 스튜디오 출연 대신 전화로 연결을 해보죠.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감 이야기도 있고 할 얘기가 많은데 우선 예. 어제 오늘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의 그 심야 술자리 의혹, 이거 예.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하 의원님은 사실관계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제 좀 사태를 빨리 좀 파악을 끝내고 사과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퇴가 아니라 사태 파악하고 사과했으면 좋겠다. 예, 이제 녹음했다는 내용들을 보면 뭐 갤러리아 백화점 뒤에 술집도 없고 사실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그냥 소설 쓴 거다, 그분이. 첼리스트가? 예, 여자분이.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아하. 그래서 저도 제보를 받으면 네. 더블 체크를 하거든요. 제보가 예. 많이 들어와요, 국회의원실로? 많이 들어오죠. 많이 예. 들어요. 예, 그리고 제보 전화도 오고 또 그게 좀 사실과 다른 전화인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김의겸 의원은 제보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그리고 녹음이기 때문에 네. 그냥 팩트라고 단정해 버린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본인 실수인 것 같고, 그래서 전 이걸 가지고 또 법원에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예. 본인이 검증해보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미 사실이 아닌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김현장 변호사 30명? 그럼 30명 중에 증인들이 나오지 않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30명이나 된다면 어떻게든지 소문은 난다. 예, 누군가 있었다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껴 있잖아요. 예. 사실 포인트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고, 이건 당 차원에서도 빨리 이건 사실과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만약에 계속 우기고 있으면 아마 민주당에서 김의겸 의원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게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당 차원의 징계라니요? 어제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도 하시던데요. 동료 의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제 의견이 다른 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사태가 커지게 되면 민주당한테 이로울 게 없고, 그래서 아마 지도부에서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라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것 같고요. 하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첼리스트는 그렇다 치고 이세창 씨,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 이세창 씨는 왜 그런 자리에 꼭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답변도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니라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답변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김의겸 의원이 형사처벌 받을 것인가, 면책 특권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쟁점인데 어떻게 보세요?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발언한 건 면책 특권이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유튜브에서 내보냈잖아요. 그 사실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본인이 협업했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협업의 내용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것 같고, 만약에 형사처벌 과정에 들어가면 아마 기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 유무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재판이 될 것 같아요. 협업이라고 표현한 것의 협업이 뭐냐? 국회에서 이렇게 말한 것 자체를 협업이라고 한 거냐? 아니면 바깥에서 진짜 무슨 작업을 같이 한 것도 있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바깥에서 공동 작업한 게 있느냐, 이게 쟁점인 거예요.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거다. 그러니까 협업이 자기는 국회에서 질의만 하고 여러 가지 바깥에서 취재하고 추적하고 스토킹하고 이런 거는 따로 한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같이 공동 기획한 건지, 알겠습니다. 이런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지금 그 매체하고 김의겸 의원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지금 취재를 다니고 있다고 해요. 만약 특정이 되고 다른 증언이 나오고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없죠. 지금 그 뭐 첼리스트란 분 아프다고 드러내지도 않고 있잖아요. 숨은 거잖아요. 거짓말이라 보세요. 아니, 거짓말해서 너무 아프겠죠, 마음이. 그리고 막 지금 자기 이 거짓말 때문에 일이 막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어찌할 바 몰라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거짓말을 해요? 너무 구체적이던데. 그래서 소설 잘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두고 보기로 하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우선 어제 있었던 국정원 국감은 비공개예요. 그래서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이 대신 브리핑을 해주는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 브리핑에 따르면 국정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당시 국정원은 사건을 SI 첩보를 통해 파악했는데 그 SI에 월북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초기 SI 첩보에 월북 근거가 있었단 얘기네? 그거 뭐 월북이 아닌데 월북몰이를 한 게 아니라 진짜 월북이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들 어제 해석이 많이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한 4개월 전인가요? 그 4, 5개월 전에 그 당에서 이 서해 공무원 사건 조사단장으로 할 때도 이미 나온 이야기고. 근데 이제 월북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있었다. 그때 제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 SI 첩보에 있었고 그 전체 대화 내용이 이게 상부에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다 감청이 된 거예요. 그게 한 7시간 분량이고 중간쯤에 딱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그때 아마 이건 제가 그때는 발표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본인 입으로 월북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군인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대준 씨한테. 그렇죠. 그때 이제 월북 맞냐라고 질문을 했고 본인이 이제 기진맥진한 그런 목소리로 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거 이 정도로 당시에 이제 파악이 됐었어요. 본인이 월북이라고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월북이라고 답을 하는 북한군에게 답하는 그러면 그거는 살기 위해서 답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월북했다, 월북하러 왔다 이런 그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 아니고 북한군이 이제 서해 앞바다에서 사람을 발견하면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인지 남쪽에서 온 사람인지 이런 물어보는 프로토콜이 있더라고요. 북한군에. 그래서 당신 누구야? 뭐 북한에서 왔냐? 아니면 월북했냐? 그래서 월북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대화 보고 과정이 한참 뒤에 나와요. 한 중간쯤에. 그리고 거기서 예라고 했는지 아니면 정확히 들을 수 선명하게 알아듣기는 어려운 그런 단어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 정도가 이제 그 녹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럼 월북이라는 말은 북한군 입에서 나왔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대준 씨가 긍정의 답변을 한 걸로 SI 잡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석할 때 본인이 이제 저희들이 그때 이제 발표한 거는 본인이 적극적인 월북 의사가 있었으면 발견된 직후에 그럼 녹음 초반에 나 북한에 잘러 왔다 뭐 북한 뭐 지도부에 대해서 뭐 존경한다라든지 흠모한다라든지 나를 구해줘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좀 길게 있었어야 됐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나 월북이라는 걸 밝혔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한참 뒤에 초반이 아니라 중반부에 그 군인의 질문에 그것도 이제 또렷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으로 이제 긍정적인 답변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계획적인 월북이라고 본 거는 너무 과잉 해석이다라는 게 당시 저희들 판단이었죠. 그럼 이게 좀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당시 또 그런 문제는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볼 여지는 없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해석의 영역이지 이 뭐 법적 판단의 영역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조작했다는 증거들이 지금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그리고 그 조작 과정에 불법 이제 영역이 있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단정한 과정에 여러 가지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온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SI의 월북이란 말은 있었고 그래서 해석의 영역인 건 맞는데 그 후에 대책회의하고 어쩌고 하면서 진짜 삭제 지시가 있었다 하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시 월북의 증거로 이제 예. 대표적인 게 구명조끼였단 말이죠. 예. 대부분 모든 직원들이 배 안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안 하고 있는데 구명조끼를 하고 그렇죠. 발견됐다는 것은 준비를 한 거다. 바다를 건너가려고 예, 이런 준비.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명조끼가 없어진 게 있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고. 네. 근데 이제 저도 자료를 확인했는데 당시 그쪽 배 자체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없어진 구명조끼가 없다는 보고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 구명조끼가 어디서 나온 거냐.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배에서 나온 무궁화 10호 이대준 씨 배에서 나온 구명조끼가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한자 구명조끼가. 그래서 한자 구명조끼가 되게 좀 미스터리인 것 같더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마다 얘기가 막 다 달라요. 그게 중국 한자 조끼이기 때문에 이대준 씨가 입고 있었던 게 어차피 우리 배에선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건 100% 확실해요. 우리나라 배에는 중국 간채자, 그러니까 중국 본토죠. 네. 그 한자 구명조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 주장이 맞다고 보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 그럼 이분이 실족해가지고 이제 막 바다를 둥둥둥 떠가고 있는데 중국 배가 이분을 발견하고 조난자가 있네 하고 자기네 조끼 던져준 다음에 그 조난자를 놓고 그냥 갔단 얘기인가? 아니면 그분이 중국 배에 탔다가 다시 바다로 뛰어내렸단 얘기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가 좀 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 중국 구명조끼가 있는 배는 중국 배 아니면 북한 배예요. 아, 북한 배에도 중국 조끼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북한 자체에서 구명조끼를 생산 안 한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구명조끼를 네.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한테 사과 통지문 보낸 거 있잖아요. 예. 김정은이. 예. 거기 보면 북한의 어선이 최초로 발견했다고 나옵니다. 아, 그러면 북한 어선에서 던져줬을 가능성을 하 의원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북한의 어선에서 처음에 구해줬다가 예. 그 코로나 때문에 배에 태우면 안 된다라는 지침을 받고 너 다시 바다로 내려가야 된다. 배에 못 탄다 그러면 격리해야 된다 그런다. 그래서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뭐 부유물 하고 구명조끼를 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붕대 치료를 해주려면 배에 타야 되잖아요. 타야죠. 붕대 치료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붕대도 조작의 증거예요. 붕대는 떨어지면서 이제 얻은 상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족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계획적으로 뛰어들었다면 어디 뭐 붕대를 감을 만한 이런 상처가 좀 크게 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조작의 근거로 볼 수 있고. 근데 요런 얘기는 또 있어요. 그 반대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어업지도선이었다. 이재준 씨가 타고 있던 우리 배가 어업지도선이었기 때문에 중국 꽃게잡이배 이런 거 단속하고 하는 배기 때문에 평소에도 중국 배에서 건너온 그런 조끼들이 있었다. 그걸 그걸 입고선 뛰어내린 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 어업지도선 안 타본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어업지도선 여러 번 타봤는데 한자로 된 구명조끼는 없고요.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SI 부분은 그렇고 그 앞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삭제 지시 청와대 회의에서 서훈 실장이 한 것도 없고 내가 우리 그 국정원 직원들한테 내린 것도 없고 전혀 없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원은 아직 군대식 조직이에요. 예. 상명하복 조직이고 지금 분명한 것은 삭제는 됐다는 거잖아요. 이건 아무도 부정 안 하지 않습니까? 삭제 기록은 지금 찾은 거죠. 그렇죠. 삭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메인 서버는 아니고 일반 서버. 예. 현 국정원이 고발한 거잖아요. 예. 근데 국정원에서 원장 지시가 없이 삭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질서상. 상명하복 질서상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삭제 지시를 했으면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당사자가 시인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불똥이 좀 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좀 더 강력하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한다.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였나요? 거기에서 예. 전혀 삭제 지시 한 적도 없고 뭐라고 했던가요? 월북으로 회의에서 결론 내린 적도 없고 전혀 없다. 그렇죠. 완전하게 부인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불똥이 튈 수 있냐?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새벽 1시 회의가 있고 아침 10시 회의가 있잖아요. 네, 1차, 2차. 1차, 2차 이게 조작 회의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조작 안 하셨대요. 박지원 원장은 전혀 그 회의에서 그런 얘기 없었다는데.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이제 조작 회의라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거라고 봐야 되고. 근데 그 1시, 10시 회의 중간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 보고를 누가 하냐면 서훈 안보실장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서훈 실장이 1시 회의, 10시 회의 이 두 회의 시간을 통해서 조작들을 주도했다고 하면 그 중간에 대통령한테 한 보고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대통령이 조작을 안 건가? 아니면 대통령한테는 조작 사실을 완전히 숨기고 대통령을 속인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한테 질의서도 보낸 건데, 근데 아무튼 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람이 서훈이기 때문에 서훈 실장 머릿속에서는 아마 대통령까지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기 선에서 꼬리를 잘라야 되고, 그러면 뭐 인정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제 그제 여러 번 다른 데 인터뷰에서도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하는 건 저는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납득되게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감사원 답변을 하기를 바랬어요. 서면 조사에, 감사원 조사에. 감사원 답변에서 좀 충분하게 해명이 되면 검찰까지 안 넘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까지 안 넘어가게 그 전에 문 대통령 측에서 좀 상세히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나서서 설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예. 알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넘어가 보죠. 일단 김용 부원장 지금 구속 수사 중인데 여전히 묵비권 행사 중이래요. 아니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나보고 뭘 답하란 얘기냐. 아예 답변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는 김용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돈을 받은 액수가 수억이고, 줬다는 확실한 증언들이 있고, 또 메모도 나오고, 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추가 물증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청탁의 대가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안양 탄약교 문제도 있고, 위례동, 대장동 뭐 등등. 예. 이게 이제 뇌물성이라는 게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뇌물이면요, 한 1억 받으면 10년 살아야 돼요. 뇌물이면 이게 가중처벌되죠. 예. 예. 정치자금법보다. 4, 5억 되면 2, 30년 살아야 됩니다. 감옥에서. 이제 그럴 경우에 자기가 단순 전달책이면 뭐 2, 3년 살아도 되는 거를 뇌물 자기가 최종 수급자가 자기다 그러면 2, 30년 살아야 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하태경 의원이 이제 이분이 돈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긴 합니다만 그럴 경우 정치자금법으로 난 중간 전달자요 하는 것과 뇌물죄의 마지막 종착역 내가 먹었소 하는 것의 형량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본인이 저는 감당하기 어렵다.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자기 진짜 목숨 바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김용 씨가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가족들 생각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 이제 김용 씨를 잘 아는 주변인들 이야기 종합해 보면은 유동규 씨야 경제적 공동체, 이익 공동체지만 김용 씨는 정치적 공동체, 정치적 동지이기 때문에 아마 뭐 설사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선에서 끊지 이거를 불을 옮겨붙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유동규 씨에 대한 좀 왜곡 같은데요. 유동규 씨도 본인이 장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스스로를. 그리고 그러니까 도움 결의를 했다는 거, 정치적 결의를 했다는 것이고 또
정무방에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텔레그램 방. 예. 텔레그램 정무방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같은 텔레그램 그 비밀방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 정무방에는 나무, 김만배 등은 없잖아요. 없죠. 예, 없었다고 하죠, 검찰이. 그래서 이익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유동규 씨가 이제 변심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고. 아, 유동규 씨도 정치적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 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면 네. 정무 비밀방에는 온갖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남들이 알아서 안 되는 이야기가 오가는데 그걸 공유하는 방에 같이 넣을 수가 없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정무 비밀방이 유동규 씨 핸드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던지라고 했다. 정진상 실장이. 그게 지금 검찰이 그리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보도에 나온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규는 뭐 김용, 정진산하고는 한 그룹이 아니고 이쪽 나무 김만배하고 한 그룹이다 이렇게 자꾸 묶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유동규 씨는 더 화가 나가지고 그 이야기 들으면 더 많이 좀 폭로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폭로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리스크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단일 대우 유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제 정성호 의원은 그럴 리 없다. 단일 대우 유지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 퇴진 가능성 이런 건 절대 없다. 일축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총선 앞두고 뭐 단일 대우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총선 한참 남았어요. 총선이 뭐 내년 뽑인 것처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후년이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저는 이재명 대표도 뭐 감옥살이 피하기 전 어려워 보이고요. 너무 단정적으로 지금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용 씨도 아무 말 안 했는데. 근데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한두 사람이 물러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예, 뭐 김혜영 최고 같은 거.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쪽 목소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